안녕하세요. 저 고객사 요청 등록 설명을 맡은 대유신의 박성현 연구원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고객사 요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고객사 요청이란 협력사가 고객사에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 담당자가 수정 또는 미결을 요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수정 요청이나 미결 요청이 발생하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품목의 HS 코드를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PSR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원산지 판정에 의문이 드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에 생산자 정보가 잘못 표기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요청은 수정 요청과 미결 요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 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요청은 협력사가 고객사에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 고객사의 원산지 관리 담당자가 직접 수정을 요청한 것을 말합니다. 이 PPT에 보시듯이 협력사가 고객사에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확인서에 대해서 고객사 담당자가 수정 요청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수정 요청한 내역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원산지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력사 포털 화면에서 이제 고객사 요청 등록의 수정 요청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객사에서 어떤 수정 요청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의 정보를 확인을 하려면 해당 수정 요청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상세 조회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미 제출하신 원산지 확인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산지 확인서를 수정을 하려면 해당 요청건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오른쪽 상단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수정 팝업 창은 신규 등록 화면과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여기 수정 요청 사유란이 보인다는 점에서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신규 등록하는 방법은 이제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수정을 하고 제가 직접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서 파일은 자동 첨부를 하고요. 예를 들어 이 한 APTA 같은 경우에 HS 코드를 854420 그다음에 이제 각 품목별 원산 정보를 수정할 때는 반드시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 아세안 같은 경우는 BT40 바꿨고 한 호주 같은 경우는 불충족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제출을 하면 과거에 제출했던 원산지 확인서를 방금 수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회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수정했던 수정 내역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한 원산지 확인서는 이제 확인서 제출 목록에 확인서 조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결 요청입니다. 미결 요청은 이제 협력사가 공급한 상품이 최종 고객사까지 공급되는 경우에 그 최종 고객사로부터 특정 협정의 HS 코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즉 어떤 품목의 최종 생산자가 이제 협력사인 경우에는 판정 주체는 협력사이기 때문에 협력사가 그 원산지 정보를 직접 수정해 줘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톰스에서는 미결 요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미결 요청은 수정 요청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정보를 수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수정을 요청하는 주체가
다르고 이제 새로운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PPT 화면에서 보시면 처음에 원산지 확인서를 고객사에 제출을 했고 또 그 원산지 확인서를 최종 고객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 고객사에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협력사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요. 이때 미결 요청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결 요청에 따라서 원산지 확인서 수정을 해서 그 원산지 확인서를 다시 최종 고객사까지 제출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결 요청에 대한 거는 이제 화면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결 요청은 고객사 요청 등록에 미결 요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고객사 담당자가 등록한 미결 요청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미결 요청에서는 수정 요청과 다르게 바로 상세 조회를 하실 수는 없고요. 이렇게 처리 완료 후에 상세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확인되고요. 미결 요청을 처리한 후에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결 요청 한 건을 제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 요청 한 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로 원산지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미결 요청은 단 하나의 협정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고 품목별 원산지 정보의 한 베트남, 요 협정 한 건에 대해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임의로 하나 샘플로 한번 해보면 증명번호 자동 생성, 예를 들어 이거는 이거 충족을 하고 네, 충족 여부를 Y로 표시를 했고요. 제출을 하면 이제 새로운 원산지 확인서가 발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리한 미결 요청 내역은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는 그 확인서 제출 목록에 확인서 조회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원산지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는 그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또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톰스 협력사 포탈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을 하려면 반드시 일반 원산지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FTA 원산지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른 저희 유튜브 촬영한 내용이 있으니 상단에 나타날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반 원산지 등록하는 화면 시연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사 요청 등록에 일반 원산지 메뉴로 이동을 해서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사의 협력사가 고객사에 납품했던 품목들이 조회가 됩니다. 제가 한 품목에 대해서 일반 원산지 정보를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원산지 국가 항목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상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새로운 팝업 창이 뜨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품목의 원산지 국가를 조회를 합니다. 이 품목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공이 되었다,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국가명이 대한민국이라 조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용 기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일반 원산지 국가 정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산지 국가가 등록된 것은 수정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제가 한 건은 이렇게 등록을 했고 제가 2건 이상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국가 공란인 항목을 이렇게 제가 3건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일반 원산지 일괄 적용 목록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대한민국 또는 뭐 다른 이게 수입하는 국가가 뭐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국을 클릭을 해서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초기화를 누르시면 다시 제가 등록한 작업을 초기화할 수 있고요. 다시 일괄 적용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3개의 항목이 중국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원산지 등록과 관련해서 좀 2가지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적용 시작일과 적용 종료일 값을 그냥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고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적용 기간을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저장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일반 원산지 적용 기간에 따라서 그 원산지 확인서 신규 등록 시에 포괄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등록을 하시라 제가 권장을 하고요. 2번째는 일반 원산지 등록을 정보는 최초 1회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를 하려면 반드시 고객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직접 문의하셔서 변경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미등록 협정입니다. 우선 미등록 협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살펴보고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등록 협정이란 이제 과거에 협력사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에서 누락된 협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협정을 미등록 협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따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미등록 협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포괄기간 내 새로운 FTA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9년 1월 1일에는 우리나라가 16개 국가와 FTA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6개 협정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에 한중미 FTA가 발효가 되면서 2019년도 10월을 기점으로 17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19년 1월 1일에 16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개 협정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머지 1개 협정, 즉 한중미 FTA가 바로 미등록 협정인 것입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 미등록 협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객사 요청 등록에 미등록 협정 메뉴로 이동해서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미등록한 협정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미등록 협정 한 건을 직접 등록해 보겠습니다. 한 건 선택하시고 오른쪽 상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신규 등록과 동일한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신규 등록 작업과 동일하게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출까지 완료했고요. 제가 처리한 미등록 협정에 대한 내역은 사라지게 되고, 제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는 확인서 제출 목록에 확인서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등록 협정에서 미등록 협정 목록에 나타난 내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 여러 건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포괄 시작 일자가 동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미등록 협정을 처리할 때는 한 건씩 하나의 미등록 협정에 1개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한인도 소명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인도 소명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드리고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인도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한 인도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0년 인도 정부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강화 정책에 따라서 인도의 관세 당국은 인도의 수입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 요구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즉 한인도 소명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만일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거나 또 이 소명 자료를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명 자료를 작성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도 세관이 인도 수입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수출한 물품의 최종 생산자는 협력사라서 이 소명 자료 작성할 수 있는 주체는 협력사가 됩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소명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소명 자료를 이제 인도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인도 세관까지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 한인도 소명 자료는 최종적으로 인도 세관에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사 요청 등록에 한인도 소명 자료 메뉴로 이동해서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명 자료 제출 대상 품목이 조회가 됩니다. 우선 한 품목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자료 등록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소명 자료 양식에 따라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팝업 창의 안내대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작성 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모두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HS 코드는 반드시 8자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도의 HS 코드 체계가 8자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0자리 기준이고요. 자, 이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설명은 이런 식으로 적으시라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는 임의로 이렇게 테스트라고 적겠습니다. 필수 값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필수 값을 다 적었다고, 네, 어느 정도 빠졌군요. RVC 비율. 네. 네, 저장을 하고요. 네, 이 한 건에 대해서 일단 작성했고요. 현재는 작성 중이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제출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작성 완료 후 제출을 클릭을 하면 작성한 소명 자료는 고객사에 제출이 되었고요. 이제 고객사에서 접수를 해서 이거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협력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품목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 양식을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엑셀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쪽 상단에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러한 구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필수값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품목 신고 작성 방법과 원재료 신고 방법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자료 업로드를 하시면 제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이제 등록이 됩니다. 저는 샘플로 미리 작성한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파일 선택을 했고요. 자료 업로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미리 작성해 두었던 품목에 대해서 작성 중이라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엑셀을 업로드 했을 때는 작성 중이라고 뜨고요. 직접 이걸 하기까지는 직접 한 건씩 제출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한인도 소명자료 작성 시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생산 공정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실 때 생산 공정 설명에 필수 값으로 필수 항목이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소명 자료에 생산 공정을 입력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생산 공정은 여기 직접 등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미리 기준 정보에서 생산 공정 정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 그 등록 방법은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S 코드는 반드시 8자리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최소 8자리 미만의 문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인도의 HS 코드 체계는 8자리라서 반드시 8자리 입력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소명 자료는 최종적으로 인도 세관에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한글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인도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좀 실무자들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 자료 작성 시 좀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 그 대위 CNA FT 컨설턴트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